안녕하세요. 곰방의 모찌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휴대폰으로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었거든요. 휴대폰과 음원이 되는 그 수음을 하는 곳이 위치가 굉장히 떨어져 있을 때 약간 불편함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마이크를 사서 약간 거리가 떨어진 곳에 있더라도 좀 수음을 정확하게 받아보려고 뭘 했던 거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컴퓨터 쓰는 마이크를 사용할 수도 없거든요. 사실 외부에서 마이크를 사용해서 넣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컴퓨터에 입력을 시키려면 오인패라는 그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런 장비 몇 가지를 사서 좀 뭔가 업그레이드를 좀 하고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오인패를 구입을 하고 나서 이제 잭 자체는 오인패 쓰는 잭들은 이런 TRS 잭 같은 이런 잭들 많이 이제 쓰거든요. 뭐 스테레오로 된 것도 있고, 또 뒤쪽에 보면은 3.5mm 이렇게 밖에 돼가 있는 요런 컨버터의 형식의 TRS, 그다음에 RCA 단자, 여러 가지 이제 그 힌트가 있는데, 이걸 알리에서 이런 잭들만 전문적으로 파는 곳에서 구입을 했거든요. 혹시 이제 이런 걸 구입을 할 때 그 알리에서 저는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사지는 않고 대략 한 10불 정도 내외에서 운송료 공짜가 되는 그런 것들 할 때 이런 것들을 조금씩 구입해 보거든요. 이게는 진짜 중국 제품들은 왕창 사면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요. 이 잭을 받고 난 다음에 처음에 제가 약간 느낌이 조금 이상했던 거는 무게가 굉장히 가벼워요. 이런 잭들은 표면에 이게 이 정도 이렇게 부피로 보면 이 잭이 무게가 조금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 잭이 무게가 너무 가볍다. 그 이유가 뭘까? 처음에는 이렇게 한번 깨보고, 두 번째는 이 두 개를 깨본 거죠.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다. 세 번째는 이걸 커트로 잘라봤거든요. 구조 자체는 이게 뭐 다를 건 없습니다. 워낙 단순하고 몸체가 마이너스이고, 이쪽이 이게 마이너스이고 플러스는 여기 있거든요. 3.5mm 잭을 여기다 밀어 넣으면 이 플러스에 있는 거는 어디인가 여기 다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단자를 보통 만들 때 정상적인 제품들은 그 황동에다가 이런 신주라고 부르는 봉 있잖아요. 이 신주를 가공을 해서 그 위에 금도금을 하는 게 일반적인 형태의 제작 형태가 되고, 이제 좋은 거는 안에 이제 그 구리, 순수 구리를 가지고 그 위에다가 이제 금도금을 하거나 은도금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 보통 제품을 만들죠. 이 단면을 가만히 보시면 여기 노란색으로 표현하는 부분은 이 부분밖에 없고, 이 보기에는 다 금빛으로 다 보이잖아요. 여기 뒤집어 가지고 딱 잘라 보면 하얗게 나와있죠. 대부분 요건 빼고는. 그러니까 이거는 황동이나 그런 것들 비철 금속은 아닌 거죠. 이것도 사실 이렇게 놓고 이제 보면 이게 바깥에 있는 게 금도금인지는 확실치는 않습니다. 이 부분에 두께가 진짜 얇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꼭 느낌이 이렇게 접을 때 느낌이, 우리 사과 같은 거나 참외 같은 거 사면 봉지에다 바깥에 그 타이로 묶어주는 거 있잖아요. 철사 한 줄 들어있는 그 반짝이 줄, 그 타이랑 비슷해요, 느낌이. 그러니까 이 무게가 가벼운 게, 이런 황동으로 된 부분은 무척 얇고, 그 다음에 이 위에도 이 단면에 색으로 봤을 때는 황동은 아니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쇠인가? 그렇게 순간적으로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이거 자석을 대보면 쇠는 아닙니다. 무슨 금속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떨어져 있는 부분은 무언가 광물질 같은 걸로 채워가지고 이게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약간 쇼킹한 건 뭐냐면, 여기 3.5mm 단자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이 부분 닿는 부분이, 끝에 딱 닿는 부분이 플러스입니다. 신호가 왔다 갔다 하는 이 부분이죠. 근데 이게
아주 작은 네오디움 자석이거든요. 사정없이 붙어버립니다. 이거는 신호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전달돼 가는 게 뭐 노쇠, 청동, 알루미늄, 구리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철사였던 거예요. 철사. 이겁니다. 이 완전히 뽑아놓은 게. 요 끝에 요 보이시죠? 여기다 이렇게 딱 끼게 돼 있었던 거예요. 요 부분이 플러스가 전해져 오는 부분이거든요. 단자 외부에 뭐 좋은 소리 하면 들어볼 거라고 뭐 OFC 선 같은 것도 사용하고 케이블도 좋은 거 쓰고 납도 은납으로 쓰고 막 이런 노력들 하잖아요. 중국에서 사는 이런 단자들은 진짜 우리가 그냥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상한 그런 것들로 될 수가 있어요. 이거를 10개 묶음으로 팔길래 샀거든요. 근데 이걸 보고는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거죠. 아니 여기에 철사 다이아 2mm 정도 되는 철사를 그냥 여기 플러스에 사용한 거죠. 진짜 많이 샀으면 큰일 날 뻔했죠. 제가 커팅하는 거, 잘라낸 거 보여드릴게요. 진짜 희한한 구조로 돼 있죠.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한편으로 보면 뭐 요즘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 그런 가전제품들이 저렴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는 한편으로 와 여기에 기술 발전도 굉장히 많이 되고 있다. 제조업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같은데 웬만한 지금도 그렇지만 웬만한 그런 전기전자 부품이나 이런 것들은 시장이 이미 우리나라에 다 없어졌고 중국으로 다 넘어갔는데 그런 것들 보면 이쪽 그 알리를 통해서 제품을 보내는 이 국가의 기술이 굉장히 발달돼 있다. 큰일 났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저렴한 제품들, 일반인들이 잘 구분하지 못하는 제품들은 가격 때문에 그런지 이런 식으로 제품을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에 제가 그 키트 제품 속에 들어있는 저항이 다리가 철사였다고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들었잖아요. 이런 제품들은 사실 아무리 싸도 못 쓰죠. 이걸 또 리셀러들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사가지고 한국에서 대파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나 이거 이렇게 바깥에 보기에 멀쩡한 제품이 속에는 이렇게 됐다는 걸 상상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건 좀 황당한 일이었어요. 이번엔 좀 다른 형태의 단자인데 마이크 캡슐도 사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걸로 혹시 마이크를 만들게 되면 TRS 단자로 그냥 바로 입력을 할까 하고 구입을 같은 곳에서 한 거거든요. 다른 데는 뭐 특별한 그런 없습니다. 보시면 일단 몸체가 들어있는 몸체는 다이캐스팅 마그넷이 안 붙잖아요. 근데 플러스 이 마이너스 플러스입니다. 자석이 딱딱 붙어요. 뭐 이게 해볼 필요도 없이 바깥에는 이제 주석 도금이나 그런 것들이 되어 있을 수 있지만 이 재질 자체는 다 철이에요. 철. 거기다가
이렇게 이제 코팅만 한 거죠. 이것도 결국 못 쓰게 된 거죠. 이게 플러스로 든 그 전극이 지나오는 곳인데 이거는 아무런 도금도 돼 있지 않고 그래서 이거는 단자를 삼는 거 전부 폐기해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근데 이런 단자로 뭐 이게 뭐 TRS 그 헤드폰 스테레오 잭으로 만일에 헤드폰을 듣는다든지 그러면서 혹시 또 휴대폰에 뭐 음질이 좋네 나쁘네 이렇게 이야기 하면 안 될 것 같은 단자들이죠. 이렇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법은 없지만 이 신호가 흘러가는 자리에 이런 도체 중에서도 그 굉장히 특성이 안 좋은 이런 철을 사용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죠. 오이페 마이크를 쓰려고 하다가 예전부터 제가 이 콘덴서 마이크 같은 경우에 진공관 마이크가 제일 처음에 나왔잖아요. 1906, 70년대 이전까지도 진공관 마이크가 나왔고 그게 음이 따뜻하다 막 이야기를 하는데 진공관으로 돼 있으니까 제가 한번 이걸 이제 만들어 보려고. 근데 이걸 마이크 같은 이런 제품들은 어떤 케이스 안에 밀봉이 잘 되어 있어서 케이스가 만들어져 있지 않으면 만들어도 사실 현실적으로 사용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걸 케이스만 한번 구해보려고 이걸 이베이나 이런 데 뒤져보니까 가격이 한 65불 그런 정도 가격을 하기 때문에 망설이고 있다가 알리에 최근에 그 썸머세일 많이 했잖아요. 그게 이 33mm짜리 콘덴스 다이어프램을 쓰는 그 U87AI라는 지금 제품 나오는 거 있죠. 그걸 보고 뵙겠다는 이 제품을 35,000원, 36,000원 정도 이거 구입을 했어요. 그리고 이 제품을 제가 이게 쓰려고 했던 것보다 그런 이제 개조가 가능할까? 진공관으로 만드는 게 완전히 이게 교체를 해보는 게 가능할까? 라고 하면 케이스가 일단 깨끗해야 되니까 이것 때문에 이걸 이제 구입을 했어요. 그리고 소리를 한번 들어봤거든요. 제가 좋은 마이크는 없고 그 옥타바의 MK319하고 이걸 이제 비교를 한번 해봤어요. 근데 옥타바도 고음이 화려하다 이런 느낌은 안 주고 약간 어둑한 느낌의 소리 난다고 이제 그러던데 목소리 같은 거는 제법 괜찮거든요. 그래가지고 그하고 두 개를 비교해 보니까 이거는 그 옥타버보다 소리가 더 어둡게 나온다. 그렇게 제가 이걸 물건을 사면 또 안 뜯어볼 수가 없잖아요. 후기 같은 것도 많이 읽어보고 사요. 조심을 하죠. 근데도 이게 만드는 것 쪽에 만드는 그 여러 가지 그런 것 중에 뭐가 폭탄이 있을지 사실 중국 제품들은 가늠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 뭔가 살 때 키트 같은 거 살 때 SMD 칩으로 딱 찍어가지고 나오는 이런 것들은 부품 하나하나가 뭐 위조하거나 그런 것도 힘들고 그래도 기계로 전부 다 찍어내니까 거기에 뭐 모조품이든 모조품이 아니든 그 뭐 몇 개를 위해서 그런 걸 만들 수도 없고 하니까 가급적이면 그런 것을 쓰는 것도 그런 손을 납땜하는 것이 아닌 SMD로 되는 게 좋겠다. 그런 얘기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이 마이크는 제가 이제 딱 봤을 때 저 콘덴서 마이크에 대해서 잘은 몰라요. 이 다이아프램이 33mm짜리인데 이 다이아프램의 이 제작 상태를 봤을 때 그 알리의 다른 그 가게에서 파는 아주 그 저렴한 다이아프램 있잖아요. 외형이나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조금 얘기 쓰는 게 마구잡이 제품을 거기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 막 12불짜리 이런 거 34mm 노쇠로 가공되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구 만들어지진 않았다. 그리고
이 마이크는 원래 앞뒤 수음을 같이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앞뒤 쪽에 다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한쪽으로 받을 때는 여기에 우리가 그 지향성 관련해 가지고 이 스위치 같은 걸 달면서 이걸 조절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양면 다이아프램이 맞는데 단면 다이아프램으로 돼 있어요. 요쪽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렴하게 만들긴 했지만 아주 허접한 다이아프램은 아니다. 그리고 여기 근데 끄잡을 때 이런 모양이나 마무리 정도가 제법 어느 정도는 기본은 갖추었다고 봤어요. 이 기기의 부품들은 제대로 돼 있는 건가? 이런 궁금증 들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마이크 앰프 안에 들어있는 회로는 이 다이아프램의 커브 특성이 안 좋은 걸 이렇게 누르거나 유지해주기 위한 EQ 같은 콘덴서, 작은 콘덴서들이 많이 달려 있고, 그 다음 입력 쪽에 저항이 굉장히 높은 저항이, 왜냐하면 이게 출력이 작으니까 여기 입력에서 신호부터 하는 부위와 그라운드 간에 이 저항이 굉장히 커야 되거든요. 이거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1기가짜리 저항 같은 거 이런 거 들어있잖아요. 이런 거 외에는 나머지는 이 마이크 앰프의 회로라고 해가지고 앰프와 그렇게 차이 나진 않거든요. 뭐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고 그러진 않습니다. 거의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 글자가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ESK170이라고 SK170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게 정폭 소자거든요. 나머지는 임피던스 뭐 그 해주고 그런 거고, 요게 정폭 소자인데 ESK170을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비싸고 좀 이제 많이 썼던 이유는 저자봉인데다가 정폭력이 높고 해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진공관으로 말하면 CBAX7 같은 도시바 ESK170은 뭐 몰라드나 텔레풍겐 ECC83 CBX7 같은 그런 랭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도시바에서 단종된 지 지금 한 40년 50년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중국에도 보면 이 제품이 개당 한 150원 200원 정도에 팔고 있거든요. 원래 커버 특성 곡선하고 다르다,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합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35,000원 36,000원 정도에 파는 물건에 이런 것들이 뭐 제대로 돼 있다고 생각하기는 어렵죠. 그냥 빨간색이라도 이게 위마 같은 그런 콘덴서가 아닐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게 봤을 때 처음부터 만드는 것보다 이 PCB 상에서 개조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 이 SK170 같은 경우는 제가 진품인지 가품인지 뭐 갖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 괜찮겠다. 근데 이 중에서 제일 많은 게 저항이죠. 이 저항이 지난번처럼 다리가 쇠다 그러면 이게 지금 감당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럼 전부 다 못 쓰는 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고, 다행히 전에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에 쓰는 것들로 돼 있고 해가지고 괜찮다고 봤습니다. 이 다리가 진짜 쇠여서 달라붙으면 엄청 난감하잖아요. 근데 다리에는 붙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리가 적어도 철사는 아니었다. 그래서 나머지는 소자 몇 개랑 콘덴서랑 여기 이제 커브 보정을 위한 이런 이제 콘덴서들, 이런 거 작은 것들 한 몇 개 바꿔보고 이 상태에서 한번 개조해서 소리를 들어보는 거는 괜찮겠다. 더욱이 여기에 1기가 저항 같은 이런 것들은 사실 시중에 거의 구하기가 어려워가지고 디지키나 마우즈에 주문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개당 이런 것들이 한 3-4천원씩 합니다, 하나에.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항이 철사가 아니었어, 나름 괜찮았다, 그런 생각을 이제 했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다음에 얘기는 뭐냐면, 그래가지고 뭐 그래도 어느 정도 뭐 품질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소리는 나는 다이아프램과
또 가짜 부품, 진품이 아닌 부품으로 되어 있지만 이런 신호 정폭을 하고 커버 보정을 해서 출구가 여기 나오잖아요. 몸체도 여기 일부분 여기 몸체도 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한 몸체로 이제 주물로 다이캐스팅 했는 것 같죠. 그런데 여기 XLR 3핀 순놈 있잖아요. 아, 이게 뭐람. 이게 안쪽에 있는 무슨 그 금속에 붙는 게 아니고 다리에 엄청 강력하게 붙어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보시기에는 금빛으로 도금되어 있잖아요. 뭔가 뭐 청동 같고 그런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것도 이 바깥에 이제 도금이 되어 있는 것 때문에 아니 뭐 안에 철이면 뭐 어떠냐, 신호는 어차피 뭐 바깥으로도 타고 가는데, 근데 이게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도금의 두께를 충분히 할 리도 없고, 최소한의 해도 이제 하겠죠. 이게 또 금도금이 아니고 무슨 다른 도금이나 그런 것들이 얹어졌다고 봤을 때도 여기에 이 몸체가 철이라는 거는 엄청 신경 쓰이는 일이죠. 여기서 아무리 정폭을 잘 시켜가지고 출구를 뽑아도 뽑을 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난감하죠. 싸다고 사서 만일에 그냥 소리가 별로네,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이게 뭐 다른 500불, 600불, 뭐 700불 하는 그런 제품들하고 똑같은 품질을 기대할 수는 없죠.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 그러면 이런 게 아니고 국산 같은 거는 어떠냐, 이 XLR 단자에서 제일 원래 개발돼 가지고 많이 쓰는 곳이 유트릭이잖아요. 미국의 그래서 유트릭에서 이 규격을 만든 거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거는 유트릭은 아닙니다. 유트릭은 여기다가 바깥에다가 마킹을 다 이렇게 각인을 해 놓거든요. 이거는 한 10몇 년 전에 구입을 했던 국산입니다. 몸체는 당연히 그 다이캐스팅 해가지고 뽑아내야 되니까. 아프죠. 이거는 전부 다 안 붙죠. 주석 도금 또는 은도금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약간 그 합금 같은 종류, 그런 것들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이 정도는 돼줘야 그래도 뭔가 기본적으로 사용을 할 수는 있지. 저렇게 신호단에 철을 써버린다? 철사를 써버린다? 이거 진짜 우리가 쉽게 이거 국산인데 안 그렇잖아요. 다른 제가 갖고 있는 오리지널 유트릭이나 국산책들은 다 안 그렇더라고요. 자기한테 중요한 거면 꼭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아요. 플러스에 이런 출사를 쓴다는 거는 좀 저희들이 절대 안 하는 일 아니에요. 있을 수도 없죠. 이거는 60년, 80년 전에도 안 했던 일이에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